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도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롯데케미칼입니다.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파트 1 회사 기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기업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립일자는 1976년 3월 16일에 설립이 되었고 영위하는 사업은 심플하게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결 종속 회사는 29개사로 KP 캠텍, 롯데 케미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여러 회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91년도 5월 30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은 AA 플러스로 위에서 두 번째 신용평가 등급을 받고 있어서 꽤나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인데요.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서 총 1억 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수가 설정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보통주만 3,400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소하거나 자기 주식수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유통 주식수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0.47%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1.47%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롯데 지주 외에 특수관계 17인이 54.9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7.72, 나머지 우리 같은 주주나 기관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 37.36%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폴리머가 전체 매출의 69%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노머가 기초 유분이 그 다음을 잇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는 폴리머가 가장 적은 수준의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기초소재 사업부와 첨단 소재 사업부로 나뉘는 이 롯데케미칼이 실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지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기초소재 사업부는 매출의 경우 2020년도 기존 9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같은 기간 동안 첨단 소재 사업부는 4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초소재 사업부가 실제로 첨단 소재 사업부보다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의 매출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업계 현황을 살펴보려면은 사업부가 크게 기초 소재와 첨단 소재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기초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는 합성 수지와 합성 원료, 합성 고무 등 각종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자본 집약적 대규모 장치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유분과 모노머, 그다음에 폴리머 등이 이 기초 산업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고내열, 고강성, 고충격 및 난연 등 고기능성을 부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합성수지와 건자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산업의 소재 변화에 따른 기술적 대응이 경기 사이클의 영향보다 중요한 사업의 특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초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조금 큰 반면에 첨단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낮은 사이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현황을 살펴보면은 우선 기초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기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이러한 공급 과잉 기조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첨단 소재 사업부를 보면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합성 수지와 건자재가 있는데 우선 합성 수지를 살펴보면은 실내에 상주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TV 등 가전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판가가 인상되어 제품 취향은 개선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 코로나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어서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현재까지 인도 및 동남아 지역은 건자재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여부터 해서 무형자산 삼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보면은 2020년도를 살펴봤을 때 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원재료를 보면은 82.6%로 변동비의 비중의 대표적인 성격인 원재료가 전체 비용의 82%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훨씬 큰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가 회사의 실제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이 회사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품목이 나프타부터 해서 에탄까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롯데케미칼에서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뭐 577달러였는데 그 전보다 가격이 조금씩은 다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M-X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보다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PX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시죠. 기초소재 사업부와 첨단 소재 사업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첨단 소재 사업부는 캐파가 100%가 꽉 채울 정도로 지금 가동률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초 소재 사업부에서는 기초 유분과 모노머 부분이 다소 부진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앞으로 이 롯데케미칼에서 어느 부분에서 더 큰 강조를 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진행 중인 투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전액 유기용매 사업과 뭐 폐페트 화학적 재활용 신규 사업, 뭐 GS 에너지 합작 신규 사업 등에다가 실제 이 회사가 더 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미래에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차 정보를 살펴볼게요. 2021년 12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차 정보 주수는 116만 주 정도가 돼서 실제 총 주식수 대비 3.39%의 대차 비율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대차 잔고 주수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수준의 대차 잔고 주수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있는 자본부터 자산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본금은 0%로 2016년 1714억 원에서 2020년에도 1714억 원으로 단 한 번도 증자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자본은 7%씩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이익잉여금이 쌓여갔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는 오히려 역성장을 해서 매년 3%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산은 4%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자본금은 1714억 원,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5조 6천억 원 정도가 되지만 실제 지배주주 지분은 12조 8천억 원 정도가 돼서 이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2016년도에는 20%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지만 점차 하락해서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도에는 2.9%의 영업이익률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행히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0.6%로 크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은 실제 2019년도보다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반등할 때에는 주가도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액은 3%씩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채권 비율인데요. 2016년부터 최근 TTM 기준까지 9%대 후반에서 12%대 초반까지 정도의 매출채권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행히 2020년도보다 TTM 기준으로 매출채권 비율이 소폭 하락했고, 그 추이가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고자산 회전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높아져야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데, 재고가 상대적으로 덜 빠르게 더디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액이 마이너스 1.6%씩 감소할 때 재고 자산은 오히려 1.1%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실제 매출액 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이 59% 정도가 되는데, 역시나 석유화학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유형자산 비중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12.1%로 너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실제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합병 등의 사후 정보 때문에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데 첨단 소재, 그다음 구 SDI 케미칼의 주식에 취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발생했던 이 금액의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등록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무형자산 비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TTM 기준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3.4%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그보다 높은 5.3%씩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 둘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3.8%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의 경우에도 3.2%씩 높은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 총액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3%씩 더 큰 폭의 역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영업의 손익에서 그나마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주당 배당금이 4,000원이었는데, 2017년도와 18년도 때에는 1,500원으로 최고 높은 수준의 주당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19년도와 20년도에 넘어오면서부터 주당 배당금이 6,700원, 그 다음에 3,600원으로 곤두박질 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당 배당액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의 경우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실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당 배당액도 줄고 배당 성향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고채가 3년 기준 2.10%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롯데케미칼을 배당주로 갖고 간다는 말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단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업의 질도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단기순이익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19년도, 20년도, 그 다음에 TTM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3개년도 모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순이익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TTM 기준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영업활동연금 흐름이 1조 5천억 원일 때 실제 당기순이익은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 모두 실제 2016년도와 17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마이너스 9%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당기순이익 또한 마이너스 4%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덕택 덕분에 실제 롯데케미칼 주가도 최근 5년 동안 매년 9%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만 살펴본다면 실제 영업활동연금 흐름도 상승,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보인다라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보는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655억 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잉여현금 흐름이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9년도에는 3,857억 원이었던 것이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8,304억 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캐펙스가 과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잉여현금 흐름 또한 마이너스 5%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당 22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최근 5년 동안 코스닥은 11% 오를 때 코스피는 8%가 올랐고 롯데케미칼은 오히려 마이너스 9%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인데요.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롯데케미칼의 ROIC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018년도에 11.87의 ROIC가 19년도에는 4.97, 2020년도에는 1.23%로 계속해서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보면은 2020년도의 경우 8천억 원 정도로 회사가 다 청산하고 난 뒤에 남는 돈이 한 8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롯데케미칼은 어떤 사분면에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C와 D 사분면 중간쯤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OE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고 유보금은 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S림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실제 현재 주가가 22만 4천 원인 것을 고려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8.88%의 ROE를 갖고 갔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2019년 당시 41만 3천 원, 2021년도 예상은 8.30%로 적정 주가는 38만 6천 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2년도 예상은 그보다 낮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32만 5천 원으로 이 2021년도와 22년도 예상 모두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가격이 적정 주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S림 기준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롯데케미칼인데요. 배당 성장성을 봐도 배당 성향은 높아졌으나 주당 배당액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당 배당액과 배당 성향이 각각 낮아지고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캐펙스는 마이너스 13%로 역성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의 인하 가능성과 수소 사업 진출 가능성 때문에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성을 보면은 19년도에 ROE가 4.97, 2020년도에는 1.23%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잉여현금 흐름은 큰 폭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1조 5천억 원, 회사를 다 청산하고 남은 뒤에는 8천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 기초 소재 사업 분야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첨단 소재로 모기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인데요.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롯데케미칼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